지금 가장 중대 범죄 피의자 아닙니까? 네. 내란이라는 또 외환까지 저질렀다는 그 의혹도 있고요. 근데 아직도 출국 금지를 왜 안 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사법부도 개혁의 대상이라고 보는 게 바로 이 윤석열 하나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탈옥된 상태로 지금 몇 달 동안 밖에서 보리밥 먹고 계산책 시키고 기자 밀쳐내고 이런 짓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자유롭게 미식 활동하면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가장 중대 범죄자예요. 예를 들면 뭐 그 어떤 범죄인이 있었어요. 되게 유명한 범죄자 있지 않습니까? 뭐 그분이 그러니까 그 만기가 끝나서 나와서 어디 동네 이사를 간다고 하면은 그 동네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요. 그 사람 오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성폭행범이 뭐 나왔다. 조아무개 뭐 그렇죠. 이런 뭐 있잖아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러면 그 동네에서 민원 넣고 우리 동네 못 오게 한다 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중대한 범죄자가 내란 수계 피해자 윤석열 아닙니까? 사건의 중대성, 도주의 우려, 그다음에 증거인멸 우려 다 있는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왜 서초동의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은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죠?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중대 범죄자를 왜 저렇게 자유롭게 활발하게 놔둡니까? 아니 지기현 죄송합니다. 자꾸 지기현이 나와서 심우정 검찰총장 비아폰으로도 통화도 했고 심지어 같은 아크로비스타에 살아요. 아니 무슨 밤에 몰래 올라가가지고 삼겹살에 소주 먹으면서 무슨 얘기할지 어찌합니까? 그 사람들 몰래 다니는 사람들 아닌 것 대놓고 같아요. 다니죠. 근데 윤석열 다니는 거 보면 아니 패션도 마음에 안 들고 제가 볼 때 이거 네. 권력형 탈옥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권력형 말씀하셨던 탈옥. 것처럼 주기현이 말도 안 되게 소위 일 단위를 시간 단위로 바꿔서 내보냈더니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활개를 한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파면이 되고 나서 갑자기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사실들이 나오면서 뭐 비화폰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정도의 내용이 나왔으면 증거인멸 우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재구속 사유가 명백한 거죠. 근데 지휘원도 안 하고 검찰도 안 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특검이 통과되니까 이제서야 예를 들면 출국금지라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니까 윤석열 하나 잡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정권을 교체를 시켜가지고 특검까지 작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국민들이 대통령도 뽑아주고 국회 같은 경우도 과반 의석 이상을 갖다가 만들어줘야지만 윤석열 같은 저런 아주 내란, 외환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그것도 구속수사입니다. 유무죄 판단도 아니고.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가 아니죠. 그럼 여기에 누가 공조했습니까? 소위 법원과 검찰, 그 다음에 또 따르면 경찰까지도 예를 들면 협조, 공모해서 이런 사태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저는 이건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어떤 수사와 재판, 특검 과정은 별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메커니즘을 만들어낸 우리의 권력 구조, 수사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재편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또 다시 등장할 거라고 봐요. 40년 전에 등장했던 것처럼 또 앞으로 40년 후에 등장하지 말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 아니 근데 윤석열을 구속시키냐 아니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체포영장 발부 그다음 구속영장도 중요한데 지금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거의 안 된 거 아닌가요? 거죠. 네. 한 10명쯤 되는 사람들 구속해놓고 뭐 왔다 갔다 이 정도잖아요. 근데 내란에 참여한 범죄 혐의자는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경찰이 2명밖에 없을까요? 네. 군에 그 별셋 넷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국무위원들도 이제 국무위원들도 비공개 그렇고. 조사를 네. 받고 이런 걸 제외하면 없고 지금 뭐 감춰진 일은 되게 많죠. 예를 들면 합참의 관련자들 없을까요? 뭐 이런 부분들 따져보면 지금 수사가 이제는 어제 이제 처음으로 특검보가 기자들한테 직접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에 대한 영장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조사실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나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보가 조사실이 따로 필요한가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법불악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뭐 전직 대통령이라고 뭐 예우해주고 이런 거 생각 전혀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오는 대로 할 건데 이런 의미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 얘기는 이제 어쨌든 그러면서 내란을 어쨌든 핵심적으로 주동했던 윤석열에 대한 조사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핵심 주동자들 가운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윤석열 어쨌든 조사 계속 거부했던 거 아닙니까? 뭐 그래서 이제 윤석열 바로 영장을 청구해서 이제 신병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경찰, 검찰 그리고 국무위원 이렇게 수사 가지들 여기가 지금 다 비어 있죠. 왜냐하면 이게 검찰이 안 했죠. 왜냐하면 이름이 드러난 사령관급 정도 인사들에 대한 수사만 하고 실제로 뭐 대령급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경찰도 지금 그러면 그 시간에 뭘 했는지 검사 2명은 왜 선관위를 가려고 했던 건지 뭐 이런 부분들 그 연락은 누가 한 건지 그럼 그때 국정원은 뭐 하고 있었는지 국정원 가만히 있었을까요? 12월 3일 날 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일으키는데 국정원도 뭘 했을 거란 말이죠. 당연히 뭘 했어야 되는 조직인 거고. 근데 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수사를 지금 펼쳐서
그래서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리고 추경호, 심우정, 뭐 박성재 등 4인 그 4인 회동이 아니라며 예, 2명 더 있었다며. 법무비서관이 거기에 참여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니까 그 저녁 뭐죠? 그 왜? 연말 막년회 송년회가 아니라 뭔가 실무적인 대응 모임 아니, 일들을 그건 빠는 거짓말인데 뭐 송년모에 얼굴이나 보자고 했는데 그러니까. 법무비서관을 불렀는데 법무비서관은 왜 갔대요 그럼 그 모임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12월 4일 이후에 소위 제2차 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 준비 또는 본인의 내란죄를 갖다가 최대한 엎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벌어진 직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예를 들면 사법적 농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조율 작업들을 이 사인이 했을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한 거죠. 왜냐하면 다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한 거고 또 그다음에 윤석열과 가장 최측근인 사람들이 모여서 했는데 거기에 용산에 있는 법무비서관이 앉아 있으니 이것을 실무적으로 링크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팀 윤석열 로펌인 거죠. 팀 윤석열 로펌 모임이라고 봐야 되고 법무비서관이 온 이유는 여기가 성우 변호사기 때문에 온 거죠.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방향을 실무자, 이렇게. 실무자. 네. 근데 법무비서관의 반응이 나왔네요. 사의를 표명하려고 했대요. 사의를 표명 밤에 안 가해. 공식적으로 방가에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모종의 장소까지만 안내를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너 어디로 와? 뭐 현대미술관 주차장으로 네, 와. 네, 네, 아니면 경복궁역 주차장으로 와. 아 가보셨어요? 아니 그렇게 들어간다고 해요. 취재를 해보셨다. 해보면 네. 그러면 현대미술관에 가면 현대미술관에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대통령실 차를 타고 들어가는 네, 거예요. 네. 근데 법무비서관이 사표를 내러 가려면 내일 제출하세요. 대통령실 이렇게 말하지. 오케이 그러면 당신 어디 뭐 경복궁역 주차장으로 오세요. 뭐 어디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해 말이 안 되는 해명이죠. 아니 저도 청와대에서 사표를 내봤는데요. 그냥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제출한 다음에 나중에 상사분들이나 비서실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돼요. 저 사직서 냈습니다. 이렇게 무슨 밤에 뭐 몰래 접견한 그것도 것도 안 아니고 가로. 안 가로 그거 왜 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국민들이 변명을 하는 전 법무비서관의 태도는 뭐예요? 오만한 거죠? 국민 우습게 보는 국민 거는? 우습게 보는 그렇게 말하면 믿을 거라 생각합니까? 아니 내가 사표 내러 밤에 몰래 가요? 그게 말이 돼요? 무슨 밀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 왜 그렇게 사표를 내는 이거 거예요? 김주현이 엄청 싫어했겠죠. 네. 나 송년모임 하고 있는데 이 자식이 와가지고 사표를 내고 난리야. 진짜 즐거운 자리인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 얘기는. 저 그리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 그 지금 또 최상목을 우리가 잊고 있지 않습니까? 최상목. 최상목은 네. 한덕수, 맞아요. 한덕수도 있지만 최상목이 이제 어떤 경제부총리로서 예산 같은 것도 쪽지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겨우 이렇게 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봐가지고 그 최상목. 그런데 최상목이 그때 F4 회의 바로 개최했잖아요. 12.3 계엄 이후에 바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제보 받은 건데요. F4 회의하고 나서 경제 관련 차관들 다 모집해가지고 회의했다고 합니다. 최초 제보입니까? 예, 예, 저도 최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초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최초라고 예, 말씀하셔야죠. 정말 최초. 예, 관련 뭐 제가 좀 더 확인 중이긴 한데 이 F4 회의를 하고 경제 관련된 차관들도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최상목도 굉장히 깊숙하게 내란에 관련되어 있다. 굉장히 능동적으로 네. 적극적으로 역할을 네. 한 정황들이 확인되고 확인된다. 있고요. 그래서 최상목도 반드시 출금 포함해서 여기도 구속 수사하고 증거인멸 그다음에 입맞추기 이것도 분명히 빨리 막아야 됩니다. 최상목도. 여당 원내대표 추경호도 굉장히 큰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왔다 갔다 시켰으니까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똥개 훈련 시킨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관련해서 비화폰으로 전화 온 걸 본인이 개인 폰으로 받은 내용들은 확인이 된 거니까 그 내용에 의하면 뭐 그냥 예를 들면 내가 미안하다 설명을 미리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정도의 전화가 왔으면 야 빨리 모여서 해제해야지라고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라면. 근데 해제 결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대부분의 의원들은 열 몇 명 제외하고는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지시를 받았건 지시를 안 받았건 뭐 지시를 받았다면 되게 중대한 문제이겠죠. 지시를 안 받았고 그 내용만 인지하고서 만약에 회의에 불참했다고 하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동조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추경호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건. 이리 가건 저리 가건 상관없이 내란 행위를 방조하거나 아니면 그 내란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연히 조사가 돼야 되는데 하필이면 추경호가 원내대표라는 거죠. 그럼 제가 볼 때는 원내대표와 관련해서 추경호가 본인의 개인적인 판단인가도 고민을 해봐야겠죠.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